신장 디톡스는 저 처음 들어봅니다. 신장 디톡스라는 말은 이제 제가 최초로 이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요산에 대한 관리라는 게 좀 필요한데요. 그 요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한 게 신장 디톡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터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몸을 살리는 신장 디톡스의 저자 이창현입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사이에 작가님이 되셨네요. 책 신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약사님하고 좀 소통도 해봤고 한두 번 이제 뵌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이분이 어떤 데 관심이 있구나, 어떤 걸 지향하는구나 이런 걸 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또 책으로 나오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네네. 책이 참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흔히 디톡스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디톡스가 정확하게 독소를 배출한다 이런 뜻인가요? 디톡스에서 D라는 말은 제거한다라는 뜻이고요. 톡스는 이제 독소를 얘기하기 때문에 네네. 디톡스는 이제 독소를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내 몸을 살리는 신장 디톡스라고 제목을 지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신장 디톡스는 저 처음 들어봅니다. 신장 디톡스라는 말은 이제 제가 최초로 이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신장 디톡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몸속에서는 이제 요산이라는 물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체내 요산 농도가 높아졌을 때 우리가 노화 현상에서 발생하는 그 대사증후군이라는 질병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요. 스웨덴의 한 연구소에서 관찰했을 때 100세까지 장수에 도달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낮은 요산 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요산에 대한 관리라는 게 좀 필요한데요. 그 요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한 게 신장 디톡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대사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요산이고, 그런 대사증후군이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대사라는 것은 에너지를 쓰고 만드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이제 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생겼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이 대사증후군은 노화 현상하고 이제 연계가 되는데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았을 때는 없었던 질병이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노화가 되면서 생기는 거. 대표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당뇨, 그리고 관절염, 치매, 알츠하이머, 그리고 요즘은 이제 우울증,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대사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사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이 요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요산은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생기는 건가요? 요산은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라는 것을 받게 되면은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살기 위해서 방어 기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존을 좀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평상시의 에너지 소모보다는 훨씬 더 높은 상태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는 아데닌과 구안이라는 어떤 퓨린계 물질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퓨린계 물질들은 최종적으로 요산이라는 걸로 대사가 돼서 소변으로 이제 배출되게 되는데요. 네. 그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요산의 생성이 많아지게 되고 이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이 잘 되면은 큰 문제가 없지만은 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집에 하수구가 막히듯이 이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그 과정에서 신사구체라는 이제 필터가 요산에 의해서 이제 막히는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 이제 노출된 사람들은 요산이 많이 생기는데 갈수록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몸속에 요산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 높아진 요산 농도가 결과적으로는 대사증후군을 야기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산 수치가 좀 낮아지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일이죠. 네. 그럼 일단 스트레스를 없애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요산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구나. 스트레스라는 것도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책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놓긴 했습니다. 네, 책 보셔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래도 오셨는데 네. 신장 디톡스가 좀 될 수 있는 뭐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좋고 네. 일상 속에서 좀 신장 디톡스를 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고 가시죠. 그 스트레스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면은 누군가는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단순할 수도 있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어떤 선택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을 오게끔 만든 여러 가지 환경들, 주변 조건들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내가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와 있는 것만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나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가상입니다. 허상인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 안 오고 다른 데 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걸 가지고 항상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선택을 했고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여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허상을 믿을 것이냐. 사실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은 내 눈앞에 보이는 바로 이 현실이죠. 하지만 희한하게도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선택한 나 자신을 믿지 않고 그걸 선택하지 않은 또 다른 나, 이 머릿속에 존재하는 상상의 나를 믿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상상의 나와 지금의 나를 계속 비교를 하면서 이 선택을 잘한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인 건데요.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있고 그 선택의 결과물이 지금 현재라고 한다면 그 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쌓여서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질 때 그 미래는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사실은 불확실하지만은 그걸 믿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나한테 갑자기 들이닥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한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고 그 상황 자체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용기라고 하겠죠.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용기를 잘 낼수록 사실은 스트레스라는 게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나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에 대한 끝도 없는 고민과 갈등, 번민이나 이런 데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지금 있는 현상에 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는데 차라리 에너지를 써라라는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일은 지금의 어떤 상태보다 좀 더 높은 상태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높은 상태를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좀 집중이 돼야 되니까 집중을 할수록 일이 더 잘 되는 거죠. 다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많아지면은 에너지가 자꾸 분산이 되니까 그 생각을 이제 멈출 수 있는 게 바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는 명상을 한다거나 뭐 이런 또 방법들이 또 따로 있겠네요. 그렇죠. 생각을 멈추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칭 동작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스트레칭 동작을 좀 보여드리기는 모양새가 좀 아닌 것 같고요. 제 책을 구입을 하시면은 책에 자세히 안내가 돼 있기도 하고요. 또는 요즘은 QR코드라고 있어가지고요.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주시면은 저의 그 스트레칭 동작에 대한 동영상까지도 재생이 됩니다. 직접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는 편이 훨씬 더 나으실 것 같고요. 호흡에 대한 얘기만 조금 드리면은 이것도 이제 책에 QR코드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숨 쉰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숨을 쉴 때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는 것과 내쉬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이마시는 거는 흡이라는 행위고요. 그리고 내쉬는 행위는 호라는 행위인데 호흡이라고 하면 우리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 쉬어보세요라고 하면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흡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흡호라는 개념은 깨우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신경이 이렇게 뇌파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우리가 좀 편안한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없는 이완된 상태를 만들려면은 뇌파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요. 뇌파가 내려가려면은 뭘 해줘야 되냐? 흡호가 아니라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뱉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숨을 내뱉으면서 천천히 의식을 같이 이 내뱉는 호흡과 같이 의식을 낮춰주면은 아주 쉽게 명상 상태 또는 편안한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숨 쉬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긴장할 때는 숨을 들이마시기 바쁘고 편안할 때는 후 하고 내쉬는데 좀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내 몸을 살리는 신장 디톡스라는 책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디톡스라는 개념이 이제 다른 데선 되게 많이 들어봤지만 이 신장과 딱 붙어서 이렇게 소개가 돼서 되게 좀 신선했고요. 몰랐던 우리의 흔히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들 이게 이렇게 신장과 밀접했구나. 그렇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책의 내용들이 처음 접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 디톡스나 간 디톡스는 우리에게 익숙한 영역이지만 신장 디톡스라는 거는 이제 시작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찬찬히 보시면은 네네.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네, 나의 질병에 대해서 좀 근원적인 네. 원인을 좀 들여다보고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